아, 얼굴에다 때려볼고요. 와, 온몸에다 스타일리는, 와, 이 약 써는 거 보십시오, 이거. 와, 이거는 지금 담배를 한 대 피고 있고요. 요 날아오는 것들은 약이고요. 아, 구토제까지 때려봤고요. 침대 밑에서 허리 쪽으로 쏘고 있고요, 지금. 위로 올라오죠? 아, 아우, 얼굴에다가, 눈에다가 이렇게 쏴요. 아, 카메라 켜니까 이제 흥분하라고, 분노하라고 펜타닐을 쏘고 있어요. 약 쏘는 거 보십시오, 이거. 눈에다가 이렇게 쏩니다, 눈에다가. 거의 멈췄어요. 몸에 맞는 약이. 날아오는 거 보십시오, 이거. 아우, 구토제 쏘고요. 와, 지금, 와, 와, 눈 뜨자마자, 지금 토요일이고요. 17일인가요? 18일인가요? 토요일이고요. 12시 반이에요. 아, 제가 7시 반에 일어났었어요. 예. 그런데 마취제로 지금까지 또 재운 거예요. 마취제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일어난 것도, 이 모텔 주인이 이거 쓰레기 치워준다고 문을 여시는 바람에 제가 지금 마취제에서 깬 거예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눈에다가 얼굴에다가 온몸 발에다가 스타일린 상카심하고 마취제를 눈에다 이렇게 계속 쏘는 거예요. 누르면 어떡해. 예? 어, 어, 비소 쏘고 있고요. 끙끙 앓는 건요. 어, 경련제 쏘고 있고요. 국민들한테 도대체 24시간 내내 정신건강 복지센터 왜 이러죠? 화학무기로? 외부 치료기라고 국민들의 핸드폰 가방 차량에 숨겨놓고 얼굴에다 갔어요. 얼굴에다 계속. 예? 눈을 못 뜨게 마취제로 구토제 스물스물 쏘고요. 매스껍게 희소하고. 와, 얼굴에다가 통증제 쏘고요. 근육통제. 얼굴 찌그러지게 만드는 거죠. 영상에서 시민들에게. 예? 얼굴 찌그러진 모습 보이게 하려고. 정신질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이지랄들도 들어요.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어우, 얼굴 닦으니까 발에다 쫙 쏴요. 예? 침대 밑에서 등 쪽으로 쏘고요. 발 뒤꿈치 쪽으로. 어.
빛을 쏘고요. 얼굴에다 해. 얼굴에다. 어, 음. 알갱이가 많이 줄었죠? 그 이유는 스테아린산 칼슘을 지금 제가 카메라 낄 때는 스테아린산 칼슘 애들이 자살 방지원 손정민 죽인 그 아이 몸에서 스테아린산 칼슘하고 펜타닐이 나왔죠. 그 스테아린산 칼슘을 쐈어요. 온몸에다가. 그거는 스테아린산 칼슘은 그 손정민이가 뛰어가다가 쓰러지죠. 쓰러뜨리는 거예요. 소우지 성분이라고 기름 성분이 끈적끈적한 거기다가 온갖 화학물이 섞어가지고 스테아린산 칼슘을 쏘는 거예요. 마취제까지. 마취제하고 스테아린산 칼슘을 이빨에 쏜 거예요. 눈 뜨자마자. 그거는 마취제로 잠을 이렇게 재워놓고도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을 그냥 푹 쓰러뜨리는 거예요. 눈주쳐 못 뜨게. 근데 이 스테아린산 칼슘은 카메라에 잘 찍혀요. 왜냐면 소우지 성분, 기름 성분이라 알갱이가 좀 정확하게 찍혀요.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켜니까 스테아린산 칼슘을 멈추고 카메라에 찍히니까 펜타닐을 쏘고 있어요. 살인캐스. 그건 안 찍히거든요. 그건 완전히 액체예요. 이렇게 간악해요. 이렇게 간악해요. 안 찍히죠? 살짝 찍히죠? 살인캐스하고 펜타닐 쏘는 거예요 지금. 알갱이 사이즈가 틀려요. 거의 안 찍히고요. 이런 짓거리를 해요. 끊임없이. 와, 이 발등에다가 얼마나 쏘는지. 여기다가. 와, 끈적끈적하게. 자살 방지용 손좀 해주고. 지금 닦으니까 여기다 쫙 쏴요, 그냥. 물총 쏘듯이. 이건 휴지 때문에 그래요. 휴지 먼지. 자, 보세요. 휴지 때문인데, 내려놓을게요. 예? 저기서 날아오는 건 약이에요. 벽 쪽에서 날아오는 건. 저쪽에서 날아오죠. 이건 약이에요, 전부. 지금요, 휴지 먼지가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인 것처럼 쫙 쏘는 거예요. 벽 쪽에서. 발을 문질렀잖아요. 발가락 사이를 문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무좀인 것처럼 지금 화학무기 수포제를 발가락에다 쏘고 있어요. 피부 녹이는 약을. 아우, 따가워. 급소에다 쏘고요. 급소에다 쏴요. 화학무기 수포제를. 발가락 사이에다가 피부를 녹이는 화학무기 수포제, 나치가 만든 화학무기 수포제를 쏘면서 급소에다 지금 쏘고 있어요. 카메라에 이런 거 여기 긁는 거 찍게 하려. 국민들에게 안 좋은 모습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간악해요, 이 새끼.
여러분들 보십시오. 휴지 이렇게 하니까 먼지 일어나는 게 카메라에 찍히는 게 먼지가 화학무기 알갱이하고 똑같죠. 어? 벽을 뚫고 들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피해자분들이 이런 영상 많이 찍죠. 어? 알갱이들 막 눈발처럼 날리는 거. 전파 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파는 찍히지가 않아요. 카메라에 찍히는 거는 입자예요, 입자. 예? 전파는 입자가 아니에요. 예? 전파는 어떠한 경우에도 카메라에 찍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카메라에 찍힌다는 건요, 예? 입자라는 얘기예요. 알갱이, 먼지 알갱이 같은. 이 화학무기가 수증기예요, 수증기. 먼지 알갱이 같은 입자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벽을 뚫고 날아오니까 또 정신건복지센터에 자살방지원들 시켜서 교육을 시켜요.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자살방지원들한테 외부 치료기를 전파무기, 이 정신건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자살방지원들을 시켜서 하는 심리치료를 말 더듬게 하려고 지금 펜타닐을 얼굴에다 쏘고 있어요. 갑자기 더듬죠. 설명 못하게 하려고 펜타닐을 이빨에 쏘는 거예요. 원액을 머리통에다 쏘고 얼굴에다 쏘고. 그럼 딱딱 끊기거든요. 근육이고 뇌고 신경이. 저 시럽보다 500배 강한 마약이기 때문에. 아우, 이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못하게 하려고. 아우, 얼굴에다 쏘고요. 이 자살방지원들한테 심리치료를 자살방지원들 시켜서 둘러싸고 하는 테러를 조직 스토킹이다. 이 화학무기 외부 치료를 전파무기다. 그렇게 말하게끔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시켜요. 그래서 이 긴급대응팀들, 경찰이나 제 과거에 판도라의 상자 TV 영상에서 또 경찰들이 그러죠. 뭐 전파무기 공격 당했어요? 뭐 조직 스토킹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한테. 아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방지원들이 하는 외부치료 심리치료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확히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살방지원이고 긴급대응팀들 경찰들이고 뭐 계속 계속 반복하죠. 조직 스토킹 당했어요? 전파무기 당했어요? 레이저 공격 당했어요? 이 지랄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켜서 그래요. 피해자들한테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알려라. 말해라. 그래서 유튜브에서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자살방지원들이 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자들이 보고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알게 되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편집증 망상이다라는 코드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복지센터에. 그래서 이 테러를 더 강하게 하고 편집증 망상은 언제 자택에 해를 가할지 모르는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고요. 재산을 빼앗고 그래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고를 치게 해서 약을 세게 맞고 계속 뭐 층간소음 뭐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게 점점 그런 테러가 심해지죠. 왜? 편집증 망상병 조현병 치료라고 해가지고 계속 더 가하는 거예요. 코드를 매겨놓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들이 전기 자극제를 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새로운 피해자한테 하고 통화를 제가 한 서너 시간 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이제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면은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손을 닦고 있어요. 손에다가 핸드폰을 못 쥐게 쏴요. 그분이 제 영상을 처음부터 다 보셨대요. 그건 6년 전에 판도라의 상자 TV 하면서 천여 개 영상이 있었죠.
제가 찍어서 올린 게 그걸 다 보시고 지금도 제 영상을 이어서 보시고 계셨대요. 그런데 좀 사회에서 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자신이 당하는 얘기를 이 피해자들하고 소통도 한번 할 수가 없었고, 또 내가 당하는 걸 알면, 제가 당하는 영상을 보면서도 자신도 당했는데 한번 통화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는 이것이 사회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니까 통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에 통화를 주셨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셔요. 제 영상을 그렇게 수년간 봤어도 그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걸 정확히 자신이 인지는 100% 못하고 계셨었어요. 네. 그런데 저랑 이제 한 두세 시간 통화를 하면서 정확히 이제 알게 되셨죠.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조직 스토킹 전파물이라고 알려져 있더라. 그런데 박정환 씨 말이 맞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전파무기라는 말도 이해가 가는 게, 손에서 잡고 전기 담화 같은 거 만지면 짜릿짜릿하고 전기가 온다 이거예요. 몸 전기 자극이. 그래서 이것이 전파무기가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살방지원들이 시커먼 옷을 입고 단체로 다니고, 어디 특정 집단인 것처럼, 국가가 하는 일에 아이들까지 이렇게 동원이 돼서 시커먼 옷을 입고 위아래로, 국가가 학생들한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특정 집단이, 이제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안 드려요. 그래서 자신은 특정한 집단에게 당하는 걸로 박정환 씨 말이 맞는 걸 아는데, 그리고 이분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 치료를 사회에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자신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은 정신질환이 없다. 그런데 내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왜 이런 테러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나는 다른 곳에서 받는 것 같다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피해자분들이, 저희 정반시 회원분들도 3, 4년 전에 저하고 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피해자분들 다 이렇게 호소했었어요. 난 정신질환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받을 이유가 없다, 이 치료를.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나는 어디 정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치 반대 집단에게 다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남자인데 나는 건달 생활을 하니까 반대파에서, 내가 건달 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반대파에서 나에게 위협을 느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내가 정치인인데 중요한 정책을 발표해가지고 정치를 잘하니까 반대파에서 시기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어떤 분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요, 미국에서 피해자가 나를 만나러 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것이 일루미나이트에서 하는 걸로 사회에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일루미나이트가 자기에게 위협을 느껴서 날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여러분들 피해자가 전 국민이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마치 조직 스토킹 당하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각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나,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남자들은 깡패 건달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사도 그런 술 장사나 이런 거 있죠. 이런 분들이 있고, 각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각자 그런 반대 집단에게 당하는 것처럼
거기에 그 집단에 속한 자살방지원들을 시켜서 여러분들을 테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단체, 시민단체, 여기는 종교도 포함이 돼요. 종교도 복지라고 해가지고 저기 어?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키는 일을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데가 종교예요. 예? 얼굴도 이빨 썼네. 말 못하게 하려고. 예? 이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종교, 일단 모든 학교, 학생들이 왜 이렇게 시커먼 옷을 입고 다니느냐. 어? 제가 전에도 영상에 찍었죠. 테러를 하는 오는 사람들 70%가 이상이 학생이다. 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모든 학교, 모든 사업체, 모든 사업체는 우리 여기 밖에 나가면 상가들 있죠. 마트면 미용실이면 뭐 편의점이면 다 사업장을 갖고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국가의 정책이라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 예? 그다음에 모든 학생들, 모든 종교인들. 예? 그것도 부족해서 자살방지 요원, 게이트키 포용, 마음이응 대응 등 동네 어떤 모임들, 주부들은 주부 모임, 예? 노인들은 노인회, 예? 청년들은 청년회, 이런 데에서 전부 이것을 시켜요. 국가 정책이라고. 사회 안전을 정신질환자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정신질환이 오니 정신질환자들로부터 사회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안 하면 불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전에 자살방지원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것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집단으로 린치를 가해요. 자살방지원들을 시켜서 정신건복지센터에서 폭행까지도 하고. 예? 그리고 장사를 못하게 맞춰요. 편의점을 만약에 하는데 이런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하라고 시키는데 아니 그게 치료냐 뭐 그런 짓을 국민들한테 시키냐 나는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 자살방지원도 깡패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자살방지원들 긴급대응팀들이 전 국민의 7, 80%가 되니까 거길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굴복을 시켜가지고 심리치료 외부치료에 참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직장생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단으로 괴롭히고 심리치료로. 그 사람들부터 코드가 매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테러를 가하는 거예요. 사회 안전에 반대한다. 국가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하는 의료인들이 하는 정책인데 따라하지 않는다. 이것은 즉 나치가 하던 짓거리예요. 국민들을 강제로 시키죠. 모든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시켜서 같은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하고. 이게 나치가 하던 짓이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을 해라. 정신질환자를 코로나 양성 여기다가 지금 펜타닐 원액을 쏴요. 탁탁 멈추게 끊기게 하려고 뇌에다가 직접 쏘는 거예요. 나치하고 비교가 되니까 지금 정확히 나치 짓이니까.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을 해라. 나치들도 그랬죠. 사회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무덤까지 가져가라 비밀을.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강제로 나치 당해 가입을 시켰죠. 아리아 민족들을
아리아 민족만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을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다른 민족들. 그래서 한 게 나치즘이고 그 중에 이제 유대인이 가장 많았고, 어? 역사적으로는 인종 청소라고 공식적으로는 밝혀지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방역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영상도 보고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그 자료가 있어요. 네이버에다가 그 게토 전염병 관리구역이라고 쳐보십시오. 게토는 얼굴에다 계속 쏜다. 뭐를 뭐 감내하고 펜타닐을 뇌에다 직접 쏘고요. 끊기게 하려고. 게토는 수용소인데, 얼굴에다 계속 쏘요. 수용소인데, 그 게토 때, 말을 못하게 하려고. 손을 다 젖혔어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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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토제를 쏘고요. 얼굴에. 머리통이다. 어우, 발을 다 적시고요. 펜타닐로. 와, 어마어마하게 쏘네. 머리통에다 그냥. 뇌에다 계속 빼요. 원액을. 게, 게토는 수용소를 이제 독일어로 게토라고 그러는데, 그 다른 말로 전염병 관리구역이에요. 네이버에 치시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전시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듯이 전시에 인류는 전쟁으로 죽은 군인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 숫자가 더 많다. 응?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나치들이 전 세계에 이제 전쟁을, 아리안 민족이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하다고, 아리안 민족이 전 세계를 통치해야 된다고, 우월한 민족이라 통치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하면서 게토라고 전염병 관리구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유대인 및 다른 민족들을 전부 가두어서 학살을 해서 태워 죽이죠. 그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모든 재산을 빼앗죠. 금리빨까지 뽑아가죠. 지금 정신건복지센터에서 테러방지법으로 국민들에게 테러방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집증 망상, 즉 조현병 코드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자택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짓거리를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란 말로 왜곡을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조직 스토킹 당한다, 전파무기 당한다라는 말을 해야 여러분들을 편집증 망상 코드를 매길 수 있고 제 정반시 홈페이지에 그 자료를 제가 올렸어요. 지금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이 일어나는 팔이 젖었어요. 다 살인캐스하고 펜타를 갖다 때려보겠죠. 저기 방화 사건, 살인 사건, 지금 뭐 서현역 사건 얼굴에다가 계속 때려보여요, 펜타닐을. 이런 사고 사건들 기사를 제가 올렸죠. 정반시 홈페이지에다가. 그 기사에 보면은 시민들이 자신을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정신질환자로 몰고 수년간 괴롭혔다. 이게 심리치료예요. 응? 급기야 몇 달 동안은 죽기 직전까지 몰아간다. 화학무기하고 외부치료하고 집단 괴롭힘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머리통에다 계속 쏴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편집증 이런 증상은 편집증 망상이다. 이러한 기사를 내보냈어요. 왜? 시민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급기야는 시민들에게 칼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해를 가한다. 이러면서 편집증 망상증 때문에 오는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자다.
그래서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자살방지원들을 시켜서 둘러싸고 괴롭히고 화학무기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는 단어로 왜곡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이 일을 당하면서 층간소음 및 이 테러를 당하고 화학무기 테러를 당하면서 누구에게 뭐에 당하는지 모르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정보를 찾으려고 보면은 이것이 자살방지원들에 의해서 전부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로 왜곡이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억상실제를 이제 쏘기 시작해요. 온몸에 스테아린, 살인가스, 펜타닐을 도포해 놓고 이제 기억상실제까지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우, 팔에다가 어머머, 손을 다 접수고요. 지금 열 몇 시간을 자고 일어났어요. 정신이 이렇게 없을 이유가 없잖아요. 화학목을 쏴가지고 펜타닐 머리통을 지금 요 간내에다 계속 쏘는 거야. 간내에다 여기다가 계속 쏴요. 뇌를 마비시키려고 마약으로 사니케스하고 커피를 한 잔 마셔야 되겠어요. 아, 쓰러지기 일부 직전. 아, 코토제도 쏘고요 얼굴에다. 커피 한 잔 맞고 얼굴 닦으니까 발에다가 또 이제 화학무기 스포츠였어요. 와, 피부 녹이느냐. 와, 고통스러워 죽겠어. 시큼한 살인가스하고 어제 샤워했어요. 그리고 방에만 있는 거예요. 12시간, 열 몇 시간을 재워놓고. 몸에서 시큼한 냄새가 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불도 이렇게 깨끗하고, 예? 예? 방도 이렇게 깨끗하고, 예? 시큼한 냄새가 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손에다 계속 뿌리는 거예요. 발에다가, 온몸에다가. 예? 신 냄새 나는 화학무기 살인가스하고, 예? 수포제 때려 먹어가지고 무좀인 것처럼 발에다 때려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자분이 아직도 제 영상을 6년간 봐왔는데도 아직도 자신이 당하는 것이 조직 스토킹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 하셨고, 또 다른 집단에게 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와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고 나서는 맞다, 박장씨 말이 맞다, 알게 되셨죠. 제가 이제 몇 마디만 좀 이렇게 도와드리면, 설명을 해드리면 알게 되셔요. 그래서 진작에 통화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응? 각자 또 우리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또 다양하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누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게 참 그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근데 어제 이제 통화를 하고 그렇게 다 이해가 가져가지고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특히 비단 어제 그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다 그랬어요, 저하고. 응? 다 그런 대화를 했어요. 나는 정신 건강이 이상이 없다. 손에다 손가락에다 써요. 핸드폰 못 찾게. 정신 건강에 이상이 없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당하는 게 아니다. 응? 응? 첫째로 그 말부터 하셔요. 응? 그래서 제가 정신질환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지금 양성 환자 3,400만 명, 무증상 환자 그의 3배라고 작년에 벌써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을 꼬들매겨놓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증상을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발표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우울증이 오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전 국민이 코드가 매겨졌다는 얘기예요. 양성 환자 3,400만 명, 무증상 환자 거의 3배로 코드가 매겨졌다는 얘기예요. 왜? 정부기관은 얼추 발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전 국민이 양성 환자, 무증상 환자다. 이 얘기는 코드를 다 매겼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에 A코드, G코드, F코드, A, B, C, D, F, G, H, I, J, K, L, M, F까지 코드, 그 이상 코드가 쫙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험사고가 일어나도 코드가 매겨지고요. 응? 자동차 보험사고. 응? 병원에 뭐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 가도 코드가 매겨져요. 다 기록이 돼요. 여러분들 몰래 의사, 보험회사, 병원에서 보건복지부 다 소속이잖아요. 예? 그들이 거기다가 다 코드를 다 전 국민의 정보를 다 싸놔요. 예?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죠. 예? 우리가 사회 살면서 잘못을 하면 경찰에게 경찰에 일반적인 국민들은 경찰에게만 이 기록이 되는 줄 알고 계셨죠. 뭐 사소한 우리가 살다가 다툼이나 사고가 일어나도 경찰이 출동하죠. 보건복지부 직원이 출동하지 않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병원에 가면은 의사를 개인, 그 병원은 사업자 아니에요. 개인들 아닙니까? 병원에 가면은 그 사람들에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걸로 생각을 하지, 그 기록이 보건복지부에 남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경찰에게 자동차 사고가 나서 경찰에게 그 수사를 받고 그러면은 그것이 경찰서에 기록이 되는 줄 알았지, 보건복지부의 코드로 기록이 되고 있는지 모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응? 응? 행정부가 하는 일로서, 사업자가 하는 일로서, 사업자들, 경찰도, 병원도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개인 사업자이지만 사회를 위한 보건과 복지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전부 코드가 매겨지는 거예요. 전 국민이. 그래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이 전부 보건복지부에 전 국민이 코드가 매겨졌고, 법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감염병 얼굴에 말 못하겠네. 원해가 쏠 거예요.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마비가 와요. 입에서. 여기 입에다 쏘는 거예요. 입에다 이렇게 펜타닐을 얼굴에다 마비 오게. 이 마비를 왜 오느냐? 그 텔레비 뉴스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 디트로이트에서 펜타닐 중독자들이 많고, 펜타닐 중독이 되면 증상이 걸어가다 탁 멈추죠. 마비가 돼서. 펜타닐이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강력한 마약 신경제약 용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지금 펜타닐을 외부 치료기라고 얼굴에 뿌리면 흡수가 되거든요. 이 신경이 굳는 거예요. 마비가 생기는 거예요. 마비 증상이. 아까 뇌에다 쏜다고 그랬죠? 제가 생각하는 것을 원활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버벅거리게 하려고 여기다 쏘고 입에다 쏘면은, 얼굴에다 쏘면은 생각이 끊기면서 입이 마비가 돼서 잊어버리고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렇게 쏴놓고 저 사람은 정신질환이라 횡설수설한다,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그런 증상을 일으킨다,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매기고 있어요. 코드를. 정신질환. 지들이 이렇게 화학무기를 쏴놓고도, 지들이 그렇게 진단을 내려요. 죽이기 위해서 끝없이 테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몸에다가 지금 펜타닐하고 살인가스를 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카메라 켜니까는 펜타닐하고 살인가스를 쏘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방금 제가 손은 계속 적시고요. 핸드폰 잡은 손에다 계속 쏘는 거예요. 젖을 정도로.
온몸에다 다리에다 쏘고 온몸에다가 펜타닐 쏘고 여기하고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쏴서 온몸에 흡수가 되면서 펜타닐이 머리하고 입에다가 딱 지금 여기 머리에다 또 쏴요. 이마에다 맞박에다 원액을 거의 원액에 가까운요. 급속도로 영상 찍으니까 급속도로 이 증상을 일으키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 제가 이 펜타닐에 흥분 분노가 돼요. 아, 얼굴에다 근육통제 쏘고요. 이 찌그러지게 하는 것도 얼굴을 근육통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이라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스스로 고통을 얼굴을 찌그러뜨리고 고통스러워하고 횡설수설한다. 말을 버벅거리고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하면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예? 이렇게 외우치료라고 항목을 써가지고 정신질환 증상을 일으키게 해서 이 새끼들은 정신질환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피해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자살방지원들에게 예? 이렇게 피해자들을 보이게 만들어서 봐라 정신질환 아니냐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 사이코 새끼들이죠. 나치 새끼들. 머리통에다 화학무기 펜타닐 쏴가지고 생각 계속 끊어서 그리고 기억 상실제까지 쏘는 거예요. 지금 기억 상실 또 쏴요. 닦고 나면 또 쏘고 닦고 나면 또 쏘고. 그리고 이 펜타닐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요. 온몸이 막 흥분 분노 상태가 되니까 다리에다 쫙 발에다 지금 쫙 쏴요. 펜타닐 손에다 계속 아우 청산가리 쏘고 있어요. 막 응? 머리에다가 화학물 스포츠 쏘고요. 청산가리는 나치가 만든 극약이죠. 네. 그냥 죽이는 거예요. 청산가리는 살충제 성분으로 만든 나치가 만드는 화학무기인데 벌레나 쥐나 벼룩이나 이런 것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즉 그 농도에 따라서 우리 에프킬라에도 청산가리가 소량 섞여 있어요. 그 농도에 따라서 화학무기로도 사용을 했었죠. 청산가리를 나치가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썼단 얘기예요. 그 말은 농도에 따라서 벌레를 잡기도 하고 쥐나 벼룩을 잡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머리통에서 촥 쏜 거예요. 그러니까 촥 사지가 풀리는 거예요. 독약 때문에. 스테아린산 눈 뜨자마자 스테아린산 칼슘 때려 붓고 비소 때려 붓고 아주 그냥 떡실신을 만들어 놓고 영상을 찍으니까는 약이 바뀐 거예요. 흥분 분노하게 하는 펜타닐, 막 정신 끊기게 하는 기억 상실제, 살인가스로 온몸에다 때려 붓고 급기야는 뭐 지쳐서 말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육통제 얼굴에다 쏘고 지쳐서 말 못하게 하는 힘든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청산가리를 맞박에다 탁 쏘는 거예요. 팍 사지가 풀리는 거예요. 지금 열 몇 시간 자고 일어난 지 지금 1시간 지났어요. 1시간 1시간도 안 됐어요. 근데 지칠 일이 뭐 있어요. 누워서 뭐 카메라 영상 찍는데 중얼거리는데 이렇게 화학무기로 꿈을 가는 거예요. 그분들 아무것도 못하게 치료와 보호를 합니다. 네, 하던 말을 이어갈게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수년간을 제 영상을 봐왔지만 자기가 당하는 것은 본인들이 당하는 것은
다른 피해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저하고 3-4년 전에 다 이렇게 통화를 했었어요. 비단 엊그제 어제 통화하신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응?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피해자도 이미 3-4년 전에 저랑 다 똑같은 얘기를 했다. 나는 정신질환이 없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당할 일이 없다. 첫째.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전부 코드를 확인했어요. 예?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병원에 가서. 예? 병원에 가서 내가 병원 간, 이제 피해자들 여러분들이 자신이 병원에 간 일이 있다면 그 병원 가서 그 진료 기록을 뽑고요. 그 의사한테 내가 보건복지부에 어떠한 코드가 매겨져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그러면 뽑아줘요. 그래서 지금 저희 피해자들 중에 제 얘기를 듣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코드를 확인하신 분도 계시고요.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법이기 때문에 알려줘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국민들의 주권과 민주주의가 훼손됐지만 예? 그래도 나머지 헌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법은 상위법, 하위법으로 나뉘어져서 상위법이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저를 통해서 알게 돼서 확인을 하게 되면 확인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그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해서 확인하신 분도 계시고 자신의 코드를 F코드 매겨진 걸 그 다음에 병원 가서 의사들한테 진료를 받은 분이 계신다면 병원 가서 자신을 보건복지부에 어떠한 코드를 올렸는지 확인해 달라고 그러면 확인해 줘요. 민주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 피해자 중에 예? 자신이 그냥 근육통 정도 근육에 관련해서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근육 이완제 처방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게 F코드가 매겨져 있더라고. 그 서류까지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병원에서 받았다. F코드가 매겨져 있더라. 박정희 씨 말처럼. 그제서야 이제 피해자들이 하셨던 나는 정신질환이 아닌데 왜 내가 정신질환 코드가 매겨져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받겠느냐. 난 아니다. 나는 내가 관련된 집단에게 나는 테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그렇게 확인하고는 피해자들이 전부 어이가 없죠. 근육 이완제 처방받았다고 F코드를 매겨놓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받고 있으니 그래서 법에 코로나 양성자 무증상자들 그들의 정보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해야만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 WHO에서 이렇게 비상사태 선포했죠. 그래서 코로나 양성자는 물론이고 무증상자들 뭐냐 수면제 처방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암 환자, 수술 환자까지 모든 질병 환자들을 그들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에게 의사들이 넘겨주게 돼 있어요. 이게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그것을 국가가 행정으로 표본 조사라고 그래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래서 전 국민이 병원만 가도 어떠한 증상으로 병원만 가도 전부 코로나로 일어난 무증상으로 등록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인류는 과거 수천 년 전부터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인들 그들이 의학적으로 또 다 일을 하셨었죠. 그분들하고 현대의학의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질병은 전염병 때문에 오는 것이다. 바이러스 때문이다. 그래서 암도 바이러스 때문에 온다라고 현대의학도 의학이 전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모든 질환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치들도 그렇게 발표를 했던 거예요. 아리아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이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전염병은 예를 들어 코로나라면 양성자를 말하는 거고 질병은 무증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들이 양성자와 무증상자들을 죽였듯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양성자는 물론이고 무증상자들을
병원의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표본 조사를 통해서 의사들이 복지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정보를 넘겨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표본 조사예요. 나치가 하던 짓거리죠. 개인의 정보를 국민들 몰래 일방적으로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서 그 법안을 숨겨놓고 국민들이 모르게. 민주주의의 원칙은 법안을 국민들에게 공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할 건지 말 건지 의견을 조합해서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투표를 통해서 상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은 당정청 협의회,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 몰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국민들 몰래 국민들의 정보를 표본 조사를 통해서 모두 수집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줘서 이러한 테러를,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전 국민에게 가하는 거죠. 이것이 왜? 비상사태 때문에 그래요. 비상사태. 코로나 양성자, 무증상자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지하지 않으면 전 세계로 코로나가 번진다. 그래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당하면서도 자신은 아닐 것이다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테러 받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또 자신들의 개개인의 경험이 또 다 다르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는 나는 이런 거 같은데 저런 거 같은데 이렇게 말들을 저하고 통화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제가 그런 걸 듣고, 그 개개인의 이제 상황을 듣고, 그거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몇 번만 해드리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자신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받고 있구나 아시게 되고, 직접 이제 피해자들이 그렇게 병원과 의사들을 통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해서 자신들이 코드가 매겨진 걸 다 확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전부 이 일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만식 시민단체를 만들었었다가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건복지부의 방에 자살방지원들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게이트 동료 지원과 투입을 시켜가지고 와해를 좀 시켰죠. 이제 다시 많은 피해자들이 연락을 주시고 계셔요. 어제 연락 주신 분도 또 여기도 몇 번 찾아오셨었고,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빨리 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박정현 씨가 그 활동을 하실 때, 피해자 단체와 활동하시고 몇 년간 이 일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걸 봐왔다. 그리고 그렇게 시민단체를 만들고 피해자들이 모일 때 굉장히 희망을 가졌었다. 그런데 지금 와해가 돼서 마음이 안 좋다. 그리고 점점 이 피해자들은 늘어가고, 사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이 테러를 받아서 온갖 사고로 죽어가고 국민들이 그러고 있는 입장이, 빨리 다들 어렵죠. 피해자들이 다들 어려워요. 고립이 돼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해서 또 황후 테러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들하고 연락이 되느냐, 저에게 물어보셔요. 다들 그래요. 이 어제 그분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많은 피해자들 다 그렇게 물어봐요.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통화는 해요. 다 피해자들하고. 시민단체로 활동은 못하지만 다들 연락이 되느냐. 예, 연락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십시일반으로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제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피해자들이 다 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다들 이 피해를 당하고 힘드시니까 어떻게 한 분이 딱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것이 안타까우니까는 어떻게 모여서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저도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고, 피해자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만간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 아직도 이제 개개인의 사정과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라는 것을 인식을 100%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박정현 씨가 하는 얘기가 다 맞는 건 알고 있는데 나는 코드가 매겨질 일이 없다. 첫째로.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또 있고 그 집단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당하는 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규 자극이 오더라. 저기 조직 스토킹이라는 말을, 전파목이라는 말을 자신도 들었는데 피해자들 통해서, 저기 유튜브나 이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전기를 전기 담화를 가려고 그러니까 몸에 전기가 오더라. 그래서 그건 뭐냐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파무기라는 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드렸죠. 저희 홈페이지에, 제가 전기자극협회 홈페이지, 저희 정반시 홈페이지에 전기자극협회라는 단체가 있고, 그것은 대한민국 뭐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뭐 고려대학교, 모든 대학교 교수들이, 박사들이, 응? 그들이 모여서 만든 게 전국 전기자극협회라는 데가 있고, 거기서 만든 전기자극제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넘겨준 국가 자료를 제가 올려놨어요. 예?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국민들에게 지금 쏘는 전기자극제를 만드는 거예요. 예? 즉,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화학무기 불산에다가 이 알갱이 날아오는 게 불산 알갱이죠. 수증기 형태로. 그래서 지금 휴지 먼지처럼 입자예요. 수증기가, 우리 라면을 끓이면 수증기가 올라오죠. 우리 가스레인지 후드 있죠. 저녁에 어둑어둑할 때, 이제 저녁 노을질 때 라면을 만약에 물을 끓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끌 때 되면은 수증기가 올라오는데, 이런 자연 빛에서는 수증기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후드를 딱 키는 순간 그 빛에 의해서 수증기가 하얗게 보이죠. 수증기라는 게 그렇게 하얗게 보여요. 먼지처럼. 물을 끓일 때 올라오는 수증기는 양이 많으니까 하얗게 보이는 거고, 지금 카메라를 켜서 찍는 거는 알갱이로 수증기가 날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 휴지의 먼지처럼 똑같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 입자는 먼지 입자하고 똑같아요. 절대로 이것은 전파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파라는 것은 카메라에 찍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상식이에요. 근데 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것을 전파무기라고 왜곡을 시켰느냐? 전파라는 것은 카메라에 찍힐 수가 없다. 첫째로. 전파로 고통을 줄 수가 없다. 에? 인체에게. 전파라는 것이 전자파로 인해서 데미지가 쌓이면 몸에 해로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순간적인 고통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에? 감전이라는 게 있어요. 감전이라는 거. 지금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을 전파무기들이 왜곡을 시키기 위해서 협회에서 전기자극제를 만들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줬어요. 전국에 박사들이 만든 거죠. 모여가지고 정부에게 돈을 받고. 그래서 그 원리가 뭐냐? 화학무기 불산 안에다가 배터리 전해액을 섞는 거예요. 배터리라면 우리 이런데 쓰는 이런 배터리는 고체죠. 이런 배터리는 고체예요. 여기 리튬이나 여러 가지 이제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 고체고, 자동차 배터리는요, 안에 이 액체예요, 액체. 예? 액체란 말이에요. 배터리 안에, 배터리 이렇게 흔들면은 우리 주전자에 물 담아서 흔드는 것처럼 출렁출렁거려요. 물이에요, 배터리 내부가.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엔진을 켜고 석유를, 휘발유를 태워가지고 엔진이 돌아가죠. 시동을 켜면. 그러면 거기서 전기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 제네레이터라고 발전기를 설치해요. 엔진 옆에다가 설치가 돼 있어요, 요만한 게. 이게 그 벨트를 통해서 발전기가 돌아가면 발전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배터리에다가 연결을 해놓은 전기선에 의해서 그 배터리 충전이 되는 거예요. 즉, 전기가 엔진에서, 제네레이터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배터리 내부의 액체에 담아지는 거예요.
액체가 전기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이 배터리 전해액을 여러분들에게 불산을 섞어서 쏘는 거예요. 손끝에다가 여러분들이 콘센트를 만지거나 전구 담화를 갈 때 그때 감전인 것처럼 이들이 외부 추력이라고 화학무기를 정확하게 쏘잖아요. 여러분들 눈알이면 눈알, 귓구멍이면 귓구멍, 콧구멍이면 콧구멍 정확히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만질 때 정확히 이들이 알고 있고 거기에다 정확히 쏘는 거예요. 그 액체를. 그러면 찌릿하고 전기 자극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짜 감전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감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슨 테러를 받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워있을 때도 심할 때는 심한 분들에게는 누워있을 때 침대 밑에서 바닥 밑에서 방바닥 밑에서 전기 자극제를 쏴가지고 방바닥에서 전기 자극이 찌릿찌릿 와요. 그러한 테러를 이들이 하니까 전국의 교수들이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국가에게 보조금을 받고 그러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장비를 정신건복지센터에 불산을 쏟고 이게 전부 화학무기란 말이죠. 불산을 섞어서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그리고 고문을 하고 죽이는 고통을 주고 지금 제가 스테아린산부터 펜타닐부터 기억상실제부터 근육통제부터 청산가리까지 모두 테러를 당한 이게 화학무기란 얘기죠.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코드를 매겨놓고 표본조사를 통해서 법안을 몰래 숨겨놓고 이게 나치즘이고 전체주의고 화학무기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교수들이 모여서 전기자극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정말 홈페이지에 올렸죠. 그래서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오는 전 국민들에게 우울증이 오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 테러를 가고 이런 미친 새끼들이 있어요. 지금 쥐들도 전부 코로나 양성 부증상 코드가 매겨져가지고 타당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에 관련한 WHO의 비상사태 선포기 때문에 이것은 경비 계엄령이에요. 계엄령은 전쟁 시 국가가 발표하는 게 계엄령이고 경비 계엄령은 자연재해 시 전시에 준하는 자연재해 시 발표하는 게 국가가 국민들 몰래 시행을 하는 게 경비 계엄령이에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감염병 예방법이 당정청 협의회,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협의회에서 국민들 몰래 통과를 시켜서 국민들 몰래 국민들의 정보를 표본조사를 통해서 수집을 해서 의사와 복지사와 국민의 행정기관을 통해서 사업자 등들을 통해서 의사들은 사업자죠. 근데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전부 수많은 사업자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소속을 하고 있어요. 소속으로 돼 있어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종교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보건복지부에 관해서 네이버에다가 쳐보십시오. 사회의 모든 사업자들하고 전부 연계가 돼 있어요. 과거에 그 형제복지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방역이었어요. 형제복지원 사건도 국가가 시켜서 하는 보건복지부가 시켜서 하는 국민들을 전부 잡아다가 하다못해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과 부모까지 잡아다가 여성들을 잡아다가 성폭행을 하고 노동력 착취를 하고 죽이고 이 짓걸 냈죠. 500몇 명은 방역이었어요. 전염병으로 인한 감염자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거기에도 형제복전도 정신과 의사가 하는 병원이었어요. 지금은 그 형제복전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간판을 단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구마다 있는 전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과거 형제복지원이 했던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사회 안전을 위한다. 전염병 발생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킨다. 화학무기다. 신경자극이다. 그렇게 해서 잡아다가 전부 성폭행하고 노동력 착취하고 죽을 때까지
말 안 들으면 때려 죽이고, 지들 말 안 듣는다고 때려 죽이고. 응?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 도살장이고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죠, 이들은. 응? 사회 안전을 지킨다는 방법. 사람을 테러범으로 규정하잖아요, 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을 국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적으로 보고, 짐승으로 보고, 자신들의 놀이개감으로, 이득으로, 돈으로 보는 거예요. 정신건강의사회는 사업자잖아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국민들 세금으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치료보호라는 명분으로 국민들 세금으로 이 화학무기 테러하고 나치즘을 시키고, 이걸로 국민들을 죽이고 있어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금고 강탈, 구하러 같이 이은혜처럼 보험까지 들여놓고 죽이고 보험금을 갈취하고, 테러방지법을 하고 있는데, 인간 도살장이죠. 인간 도살장. 국민들의 피 묻은 돈을 자신들의 이득으로 가져가는 살인기 새끼들이죠. 인간 도살장. 의료인이라면은 코로나 양성 무증상으로 국민들이 증상이 나타나서 질병이 오면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마땅히 의료인이죠. 국민들이 아프면 코로나 때문에 아프든 뭐로 아프면 치료를 하고 살리는 게 의료인이에요. 우리 인류의 상식은. 응? 그래서 국민들은 이들을 존경하고 의료인들을 존경하고 가진 재산을 갖다 주는 거죠, 치료비로. 응? 그런데 이들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의료인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적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다, 그 이유 때문에 국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킨다, 양성 무증상 증상자들이. 그래서 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 또 그들을,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치료와 보호라는 명분으로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병자 새끼들이 있어요. 사이코패스 새끼들이죠. 변태 새끼들. 그러면서 지들이 의료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국민들을 해하고 죽이고 빼앗고. 살인기 새끼들이죠. 나지 새끼들. 때강도 새끼들. 그래서 부디 제자분들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아유 화학무기로 죽도록 때려맞는데 뭐 일어나자마자 뭐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화학무기 뭐 그렇게 마취제로 20, 열몇 시간을 맨날 누워 쓰러뜨려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막 스테아린산 칼슘하고 막 도포시켜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그냥 계속 24시간 납병을 하라고 쓰러뜨리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들에게. 예? 그리고 왜 전 국민이 이들 손에 전 세계인들이 죽어가는데 말을 못해야 돼요? 미쳤습니까 제가? 전염병 발생 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지 말아라. 응? 화학무기 쏘지 말아라.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 비밀로 하는 거 하지 말아라. 나치나 공산당들이 하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을 빼앗아가는 전체주의다. 역사를 잊지 말아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것이 인류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모든 인류의 보편적 가치예요. 상식이고. 이것을 모두 어기고 헌법과 국제법, 나치가 이 짓을 해가지고 리른베르크 협약이라고 전 세계 인류가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마저도 모두 어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국민들을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화학무기로 지들의 부족함을 국민들에게 투영을 해서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우울증이 올 수 있으니 우리 사회에서 보호하고 치료하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라고 발표를 하죠. 자살과 범죄를 막긴 무슨 우리 사회에서 보호하고 치료라는 것은 심리치료, 외부치료 찾아가면서
집단 괴롭힘, 화학무기 테러를 말하는 것이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라는 것은 자살과 범죄를 죽이고 있으면서 무슨 자살과 범죄를 일으켜서 국민들을 죽게 하면서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범죄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라고 발표를 하는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을, 예? 왜 말을 못해 됩니까? 화학무기를 이렇게 막고, 예?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여기까지 올릴게요.